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제 이름은 백승하이고요. 네, 저는 전라북도청에서 농산물 유통팀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ESG를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기후 변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역의 이제 자연 환경을 자원화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소셜 네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관계 네 부분을 어떻게 농식품 분야에서 해결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S,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리저널, 루럴 네, 이 부분은 이제 지역과 농촌. 네, 마지막은 I 이노베이션 이제 혁신 부분에서 요즘 혁신에 대한 이제 아젠다랄지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그동안의 ESR 부분에서 모집된 모아진 이런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우리나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직거래 부분이랑 이제 그다음에 농특산물 테루아라고 이제 약간 프랑스어긴 한데 이 지역의 인문 사회 아니면은 자연 환경 역사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그런 특성을 담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제 개념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이제 로컬 푸드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정책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걸 정책적으로 되게 밀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덴마크는 이제 이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인들의 이제 와인 사랑은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 좀 뒤지지 않는데요. 1인당 와인 소비량은 이제 유럽 평균을 상회하고 이제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단연 1위입니다. 전 세계 9위라는 조사도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이 와인을 사랑하는 거에 반면에 이제 그 덴마크에서 이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위도랄지 아니면 기후상 이제 와인 산지라는 거리가 멀고, 근데 이 덴마크 체리 와인 같은 경우는 이 첨가물 없이 이 농장의 자연의 효모랑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체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신맛 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술을 만들 때 당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분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첨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인지 이 설탕이 이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설탕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사탕무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설탕의 영광이 이 지역의 설탕의 영광이 이 체리 와인으로 승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덴마크는 사실 유기농 분야에서 되게 선도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도요. 유기농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도 유럽에서도 이제 유기농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기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덴마크 유기농 라벨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 유기농 식당 라벨을 써가지고 현재는 3,000개 넘는 카페랄지 아니면 식당 아니면 단체 급식소에서 이 라벨을 인증을 취득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퀘벡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가게나 동네 식당들이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매출이 이제 감소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서로의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상품을 이용하자,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퀘벡 주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란 바구니 같은 건데 이게 상징 로고로서 그 지역에 있는 상가나 식당을 이용하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역산을 쓰자, 이런 표어가 붙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은 한 61%의 캐나다인, 퀘벡 조사는 아직 없어가지고 61%의 캐나다인들이 식재료를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개별 소매 마트에서 사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지역과 농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탈리아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지역은 이제 북부의
밀라노 가기 전에 여기에는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모데나, 그다음 파르마가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르마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파르마 지역은 이런 전통이 있는 식재료를 쓰기로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 테루와 사회관계,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겠죠.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연구기관,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면 치즈나 햄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소비되기도 하고, 국내 지역에서 소비되기도 하고, 해외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방금 본 부분에서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팔미자노 레자노 있었고, 프로슈토 디 파르마 있었고, 아까 꿀라텔로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거와 관련된 산업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파스타랄지 심지어 설탕도 그렇고, 돼지고기 육가공 산업도 그렇고,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환경이 이 연합 아랍 콘소시움이 54년인가부터 있었다고 했었죠. 그것이 있었고, 파르마에는 또 유럽 식약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고 서로 시스템이 얽혀져야지 이게 더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노베이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 베를린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밀키트 체인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밀키트에 대한 약간 수요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식재료 소매업 개념이고, 이제 아마존 프레시랑 이제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약간 여기도 신개념 트렌디한 식료품점이었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 사이트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요리가 준비되면은 당연히 앱으로 알람이 오고 저렴한 가격에 좀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데이터 키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팜이라는 수직 농장 그런 개념이고, 그 채소를 키우면서 소비자들이 진짜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제 서쪽에 보면은 로테르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부유식 해상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들이 이제 실제로 이 뱃멀미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도시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어 백업 벨트라는 이제 간장 마이크로 브루어리인데요. 그 시작은 이제 토마스라는 이제 제빵사가 이제 TV에서 이제 일본식 간장을 담그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4명이 동업자와 함께 창업을 했는데요.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보면은 이제 콩 같은 경우는 5,000종의 콩부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토양에 맞는 콩 한 종을 골라서 로테르담 농가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이게 오크통은 이제 로스팅한 네덜란드 이제 밀 자체 개발한 이제 포지, 종균 우리말로 그 부분을 합쳐서 2년간 숙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농업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쪽 분야 일을 할 텐데,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많은 그 아이디어, 정책적인 아이디어, 농수산진흥원의 아이디어도 많이 참고를 하고, 혹시 전북에 관련된 일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농업의 이제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